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저희는 소비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영업자분들이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더 나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워야 할지,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실질적인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쉽고 자세하게 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려주실 데이터 분석 유튜버 오늘코드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함께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쉽게 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려드릴 오늘코드입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볼 데이터는 국내 식자재 전문 유통 매장인 장보고 식자재 마트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소비 분석 카테고리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농산, 축산, 첨가, 식품, 잡화 6개 부문의 상품 판매에 특화가 되어 있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의 농식품 구매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정보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30기가로 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엑셀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열어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파이썬을 사용할 때도 메모리에 한 번에 30기가로 올리고 분석을 하기에는 꽤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만을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판다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플라립과 시본, 그 다음에 수치 계산을 위한 넘파이, 그 다음에 파일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GLOB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컬럼 정보가 들어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식자재 품목, 대중 소분류 코드가 있고 품목 코드와 품목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 정보와 총 판매 수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V 파일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서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2023년 파일에서 1번부터 5번까지만 불러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만 불러오더라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CSV 파일 CP949 한국어 인코딩을 이제 적용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고요. 리스트에 담아서 컨캣으로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컬럼을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하고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해서 이제 변환될 몇 줄을 보게 되면은 확정 일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이제 식자재 품목명, 그 다음에 총 판매 수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다면 기초 기술 통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인트 숫자 타입과 플롯 타입과 같은 숫자와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제 문자 데이터로 되어 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 데이터의 행의 수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1300만 개입니다. 1300만 개는 엑셀로 불러오게 되면은 정말 불러올 수조차 없다. 근데 파이썬으로 불러와도 이제 불필요한 컬럼들을 이제 삭제한다든지 데이터를 정제해서 조금 다이어트 해 주어야지만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치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통계를 확인해 보면 여기 대중 소분류, 그 다음에 식자재 품목 코드, 총 판매 수량까지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개의 데이터로 꽤 이제 양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총 판매 수량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식자재가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인상적인 부분이 75%라는 거는 한 줄로 이제 줄을 정렬을 했을 때 75%, 3, 4분위에 위치하는 값이 2라는 건데요. 최소값이 0이고 1, 4분위 수값이 1, 2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맥스 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맥스 값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790만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상당히 이상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게 되면은 총 판매 수량 같은 경우에 이상치가 상당히 많고 다 0, 1, 2에 몰려 있기 때문에 0과 1 이런 식으로 이제 총 판매 수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상치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왼쪽에 뾰족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탑 같은 경우에는 최빈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빈도수의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인데요. 대분류는 가공상품, 중분류는 제과제빵, 소분류는 과자류, 그 다음에 식자재 품목명으로 봤을 때는 바나나가 가장 큰 전체 이제 그 컬럼에서 가장 최빈값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자재 품목 대중소 분류를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N유니크라는 거는 이 가공식품, 비식품, 농산물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봤을 때 품목의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가공상품과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다양성이 가공상품이나 비식품보다 훨씬 더 적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판매량으로 봤을 때 총 판매 수량을 다 더해서 썸을 해서 어센딩 펄스라는 거는 이제 역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서 보게 되면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상품, 수산물 순으로 이제 판매 수량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다양성을 봤을 때는 가공상품이나 비식품이 훨씬 다양하지만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 축산물, 가공상품 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판매가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분류 봤을 때는 국산 돈육, 엽경체류, 과일류, 과채류, 구근류, 수입 돈육, 우육 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분류별로 이제 판매 수량을 다 합계를 내서 역순으로 정렬해서 보게 되면 양배추, 무, 전지, 미삼겹, 삼겹살과 같은 채소와 고기류, 그다음에 이제 과일 판매 수량의 이제 합계를 봤을 때는 요런 이제 소분류 품목들이 상위 판매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자재 품목명으로 봤을 때는 양배추, 무, 그 다음에 이제 돈육이라든지 과일, 뭐 한우 요런 이제 품목들이 상위에 있는 것을 이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중소 분류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꺼번에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플로틀리로 시각화를 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중소 분류와 총 판매 수량을 그룹 바이로 이제 피벗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로틀리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썬버스트 차트와 트리맵으로 이제 그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대분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공상품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판매 수량의 합계를 봤을 때는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엽경채, 과일류, 과채류, 구근류가 이제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산 돈육, 축산물 중에서 이제 국산 돈육이 상당히 수입 돈육이나 우육, 한우보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산 돈육에서도 전지, 미삼겹, 삼겹살, 목심, 박피 전지 이런 순으로 이제 판매 수량이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엽경채류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나 무,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사과, 토마토 요런 이제 품목들이 많이 판매되는 판매 수량이 많은 품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트리 맵으로 그려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농산물과 이제 축산물 그리고 이제 가공상품이나 수산물,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적은 비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가공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품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품목도 다양한데 조금
비중으로 봤을 땐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적은 편이고 농산물과 축산물이 대부분 요 식자재 마트에서 상위 판매되고 있는 이제 품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에서는 엽경채류의 양배추, 배추, 깻잎, 과일에서는 바나나, 사과, 토마토, 망고, 그 다음에 구근류에서는 무, 축산물에서는 전지, 미삼겹, 삼겹살, 목심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는 확정일자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 컬럼을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시계열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의 데이터만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월과 요일도 추출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이제 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량을 봤을 때 이렇게 특정 일자에 굉장히 이제 판매 수량이 많았던 다른 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던 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 일자별로 그냥 이제 주문에 대한 이제 행을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에 있는 그 행을 다 더해서 이제 봤을 때 빈도수를 봤을 때는 여기 보이면 7월 토요일에 가장 이제 주문에 대한 그 로그 값이 많다. 그 행 하나하나를 이제 다 더한 빈도수가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화 수요일이 조금 빈도수가 많고,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빈도수가 많은데, 총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도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총 판매 수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5월에는 월화 수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은 7월은 이제 토요일, 이런 식으로 월마다 조금씩 요일이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자재 품목 대분류명으로도 이제 요일을 보게 되면은 가공상품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판매 수량이 많고 판매 건수가 많다라고 봐야겠네요. 여기 총 판매 수량이 아니라 그냥 이제 빈도를 이제 분석했으니까 토요일이 가장 많다. 근데 총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 가공상품에 대한 여기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었는데, 총 판매 수량으로 보게 되면은 가공상품은 이제 다른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비하면은 그렇게 이제 총 판매 수량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총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대부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저 피벗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서브 플롯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요일별로 이제 품목들, 가공상품은 토요일에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그리고 난류는 이제 토요일, 이런 식으로 상품 대분류마다 이제 총 판매 수량에 대한 이제 패턴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분류로 이제 요일에 대한 이제 빈도수를 이제 봤을 때, 제과 제빵이 이제 토요일에 빈도수가 굉장히 이제 높은데 판매 수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산 돈육이 총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엽경채, 과일류, 과채류, 구근류 순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정말 이제 다양한 품목들이 요일별로 얼마나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량을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총 판매 수량을 통해서 이런 이제 식자재를 판매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를 어느 정도를 갖춰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주로 이제 식자재 마트에서 많이 이제 판매가 되는 상품 위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총 판매 수량이 낮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수량을 구비를 할 때 이런 이제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그 재고량을 관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보았다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나눌 분자의 이제 쪼갤석이 이제 데이터 분석의 한자인데요. 특정 두 가지 제품으로 조금 더 좁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겹살과 목심, 일자별로 봤을 때 삼겹살이 훨씬 더 총 판매 수량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목심이 더
더 높은 판매 수량을 나타내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뭔가 이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벤트가 있었는지 또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제품 간의 이제 판매량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이제 시각화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삼겹살하고 목심 보게 되면은 목심은 이상치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플롯으로 삼겹살과 목심의 총 판매 수량을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그 식자재 소분류명에서 삼겹살과 목심에 대한 판매 수량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삼겹살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이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서 판매 수량은 더 높지만 목심이 이상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삼겹살과 목심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T테스트나 매니트니 U 검정을 다 가지고 와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비교해 봤을 때 삼겹살과 목심을 비교했을 때 삼겹살이 평균 판매량이 높고 표준 편차도 더 높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규성 검정으로 봤을 때도 위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을 때도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값을 봤을 때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했을 때도 정규성을 이제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니트니 U 검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은 판매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0.05보다 작은 값이 나와서 이 삼겹살과 목심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을 이제 종속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까지 이제 수행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회귀 분석의 모델이 설명력이 있냐를 보고자 할 때 우리 R스퀘어 스코어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R스퀘어 스코어 결정 계수가 0.025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인 품목이 판매 수량의 변동이 한 2.5%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해서 다른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규성의 가정이 이제 위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 외도와 첨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귀 분석을 하기에는 가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이제 정규성을 만족하는 형태로 변환을 해준다든지 할 필요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을 때 삼겹살과 목심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체 카테고리를 비교해 본다든지 변동성을 비교해 본다든지 이상치를 식별한다든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식품은 무엇인지, 농식품과 가공식품 중 어떤 카테고리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뉴와 상품을 준비를 할 때 이런 이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상품의 이제 재고량을 관리한다든지에 대한 이제 힌트를 얻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 보면서 필요하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소비 분석 카테고리 데이터 도움이 되셨나요? 이 데이터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대중 소분류는 물론 품목명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제빵류에서도 고소한 땅콩 크림이 들어간 품목이 선호도가 높았다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메뉴 개발에 참고할 수 있겠죠? 또한 때에 따라서는 계절별로 인기 있던 식자재를 참고해서 시즌 한정 상품을 개발해 볼 수도 있고요. 이처럼 장기간 축적된 소비 패턴은
곧 다가올 소비자의 트렌드를 예측합니다. 전략을 세워가며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운영을 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카덱스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데이터 분석 방법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쪽집게 노트와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